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모았습니다만은 제가 제목을 달고 나면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저희 채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더보기를 눌러보시고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신 분들은 혹은 이미 활용해 보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창궐 국가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멕시코나 캐나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중국산 마약 펜타닐 때문에 의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제2기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 양쪽 국가에 심대한 그 마약 카르텔을 지금 소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상황인지 지금 이런 마약을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약 사범들을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죠. 또 무슨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런 애들이 지금 마약과 관련된 수사비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진실된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국제 범죄 테러 집단들에 대한 호흡기를 달아주고자 하는 의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절 2018년 11월입니다. 연예인들의 마약 흡입, 성생활의 문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조국이 사무실에 파견되어 있던 경찰청의 총경 윤규근이 연계되었던 버닝썬 클럽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만 처벌하고 청와대는 버닝썬과 손절하고 윤규근 총경, 당시 총경입니다. 이 윤규근의 처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태국 이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력하기 위해서 특별히 태국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쪽에 파견되는 등의 특혜를 입게 됩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문재인의 딸 문다혜 일가족들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되어서 버닝썬과 연계된 무엇인가를 숨겨야 할 피치 못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당시에는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황운하 등은 북한산 마약에 대한 수사를 지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마약 사범들에 대한 처벌도 역시 미미하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원가에서조차 무차별적으로 마약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마약범이 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헛소리, 개소리를 하면서 변명까지 늘어놓았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마약이 밀반입,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을 변론하는 것과 같은 태세를 갖췄던 것입니다. 2025년 3월 10일 가수 휘성이 마약 과다로 인한 흡입이 원인이었는지 몰라도 자택에서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비보가 전파를 타고
우리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기관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하고 마약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조차 그 역할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북의 김정은 괴뢰 정권을 도우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정원의 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마약 정보 수집도 쪼그라들게 하였고, 미국의 경제 제재 상태에서 북한 마약 밀매 대금은 북한 경제 숨통을 틔워주는 자금줄이었는데, 마약 관련 소극적 대응 등을 함으로 인해서 일련의 행위들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술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들었던 종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서 마약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도 대한민국 청소년이나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황폐화되든 말든 오로지 종북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수사를 방해하여 북한 괴뢰 정권, 김정일 세습 독재 왕권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 도당의 대남 공작기관은 기존 대남 공작 전략이 공산주의 이념의 확대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2000년대 들어서서는 공작기관들이 자력 갱생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에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고 공작금을 공작원들에게 지급할 형편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작원들에게 북한산 마약을 공급해주고 마약을 팔아 일부는 공작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북한에 있는 대남 공작기관으로 송금하라는 공작 지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은 남한에 마약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남한 국민들의 정신을 좀먹게 하여 손쉽게 대남 적화혁명,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약 판매를 주요 공작 사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실예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70에서 80%가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회령시,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그곳의 보위부장은 땡승란이라고 한 자인데, 이 회령시 보위부는 위장으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공작원들에게 마약 판매를 하도록 하고 판매한 마약 대금을 회령시 보위부로 보내오면 자신들이 일정 부분을 떼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김정은에게 충성자금으로 바쳐오고 있었습니다. 회령시 보위부는 서울시 공무원,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채용했던 간첩으로 알려진 화교 유우성, 중국적 이름은 유가강입니다. 이 유우성을 인입하여 탈북자로 위장하고 남한에 침투를 시켰습니다. 이 유우성, 유가강이 25억 원을 대북 송금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자 무슨 연유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동환 검사를 탄핵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북한 괴뢰 집단의 정권이 먼저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은 제북 화교로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이었던 류우성, 이 유가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자비하게 기소 검사를 탄핵해버리고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류우성은 중국적 제북 화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변, 특히 이 탈북자 간첩변호로 유명한 장경욱은 북한에 상당 기간 거주했으므로
우리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궤변을 펼칩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종중사상, 중국을 헐고 빨고 경배하는, 마치 금을 좋아하는 배금 사상이 저런 것처럼 이 종중사상, 모화사상의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추방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좌경화된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판사 중에 김흥준이란 자가 있는데, 이 김흥준조차 민변에 동조하여 착하고 착한 류우성을 우는 칭찬까지 하면서 무고로 선고를 하였고 국가에서 배상까지 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북 화교들은 중국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점을 이용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의 제북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착복을 하죠. 그리고 보이부에 재남 연고자 정보를 넘기기도 하면서 보이부는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을 떼서 실제로 제북 가족에게 가는 돈은 40% 미만이 되겠습니다. 중국인 지위를 이용하여 북한 주민을 등쳐먹은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변의 태도가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북 화교 중 일부는 마약을 중국으로 운반하고 그 마약을 다시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령 보이부나 통전부 등 공작기관에서 마약을 판매하라고 들여보낸 탈북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간첩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공작금을 받지 못해 남한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뒤에 북한에서 보내준 마약 판매를 통하여 자력갱생은 물론 이러거니와 북한에 자금을 보내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4월 10일 검, 경 및 관세청,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을 결성했고 전년 대비 2023년 4월에서 2024년 3월간 마약사범과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마약 압수량이 증가된 바 있었습니다. 구분을 2022년과 2023년을 구분을 해서 대비를 해보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간에는 19,442명, 2023년에는 28,527명으로서 46.7%나 증가하였습니다. 공급사범 단속 인원을 보면 2022년에는 5,070명에서 2023년에는 9,860명으로 대략 94.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2022년 463명에서 2023년에는 급증했다라는 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마약 사범은 2,579명에서 3,280명으로 대략 26.4%가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압수량은 킬로미터로 따져봤을 때, 킬로그램으로 따질 때 915.1km가 2022년에 압수되었다가 2023년에는 939.1km가 압수가 되었습니다. 한 2.6%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마약 관련 범죄자가 급증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에 대한 신속한 정보 교류와 분석, 공항만 검색체계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았을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건강하게 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을 피폐시키면서 황폐화시키면서 북한산 마약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붕괴 직전에 직면한 북한 괴뢰 집단의 김정은이라는 독재자에게 호흡기를 달아주고 북한 공산체제를 연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자들의 거짓말은 자유민주체제를 붕괴할 의도가 없다면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뿌리 뽑도록 마약 수사 예산 등 수사 예산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헤로인, 메삼페타민, 이 메삼페타민은 시럽봉이라 그러기도 하고 북한 언어로는 삥두 얼음과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메삼페타민 등을 생산하는 가장 큰 아편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2022년도 생산량이 약 1000톤이나 되며 외화 획득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런 마약 사범 검거해야 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곳곳에서 지금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조만간에 복귀를 하게 될 것이고 업무 복귀 후에 남은 것은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함께 그들의 목을 처단하고 이 나라를 반듯한 정의롭고 청정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마약이 없는 나라로서 다시금 우리가 재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구원에서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용입니다. 감사합니다.